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30년 만에 최대의 세금 개혁이라 라고 불려왔던 공화당의 감세안이 결국 상원 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상원에서 최종 통과가 됐고 하원안은 이미 그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상원과 하원이 각각 다른 감세안을 컨퍼런스를 통해서 단일안으로 만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를 하게 되고 그가 서명을 하면 되는데 아마도 크리스마스 전에 모두가 완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감세안을 놓고 공화당, 민주당, 보수, 진보의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이 안이 중산층에게 유리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고,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이 안이 보통 사람들의 부담 위에 기업과 부자를 살찌게 하는 법안이다 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세안이 의회에서 이제 1회전을 끝냈지만은 결국 내년 중간 선거에서 2회전을 다시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말에 통과된 상원 감세안의 내용, 공화당, 민주당 양당의 극명한 시각 차이는 어떤 것인지, 실제로 우리 가계부에 미칠 사항은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세안은 1986년 이후에 31년 만에 최대의 세금 제도 개혁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상원에서 51대 49로 통과가 됐는데, 그동안 약 10명의 공화당 반대 의원들 중에서 테네시주 출신인 밥 코커 의원만이 끝까지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 의원들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추진되던 감세안의 손질 때문에 모두 설득이 돼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공화당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큰 개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임기 첫 해에 오바마 케어 철폐 실패 등으로 주요 입법에서 고전을 면치 못해왔는데 감세안에서 첫 번째로 승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 감세안을 놓고 그동안 찬반 양론이 대대적인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대폭적인 감세는 전 계층의 국민들이 모두 혜택을 보게 되고 특히 중산층 근로자층이 혜택을 보게 된다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감세하는 부분이 투자가 되고 소비가 되고 그래서 국가 경제 성장이 크게 촉진이 될 것이고 따라서 고용과 임금도 상승할 것이다,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민주당 측에서는 감세되는 부분이 재투자나 고용 임금 인상으로 연결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경제 호황을 보여왔고 기업들의 잉여 자금이 지금 잔뜩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없었다고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 우리는 지금 믿지는 장사를 하고 있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감세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것이죠. 기업과 부자들이 세율, 상속세 감면 등으로 더욱 부자가 되고 중산층의 개인세는 2026년에 감세가 만기가 되고 부당하다 하는 주장입니다. 이 논란의 초점이 되는 이슈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열거하면은 법인세입니다. 영구적으로 감축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세는 2026년도에 만기가 됩니다. 따라서 2027년부터는 개인세금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Joint Committee of Taxation에서 비정당 세금조사기구인데 여기서 결론을 낸 것은 감세로 인해서 투자와 고용의 효과를 다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가 부채가 약 1조 달러 정도 올라갈 것이다 하는 예보를 내놓았습니다. 또 한 가지 state tax, local tax 낸 것이 federal tax 보고시에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이제 부당하다는 것이고 또 property tax 공제도 $10,000까지만 되도록 제한을 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금요일 늦은 밤까지 반대 의원들 설득을 위해서 계속해서 내용을 부분적으로 변경했습니다. 모두 479페이지짜리 법안인데 이것이 이제 계속 바뀌게 되고 심지어는 손으로 막 휘갈겨 쓴 그런 개정안까지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의원들이 다 읽고 찬반 표시를 했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거는 속임수고 궤변이다라는 강경한 반발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에 손질된 부분들을 보면은 중소기업 세금 감면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corporate tax를 내지 않고 개인세를 내는 비즈니스들이 많은데 그 감세 폭을 17.4%에서 23%로 마지막 단계에서 손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local property tax, 연방세 보고 시에 $10,000까지는 공제를 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사항을 변경하는데 약 3천억 달러가 돈이 더 들게 됩니다. 그만큼 국가 부채가 올라간다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기본 공제, 소위 standard deduction이라는 거, 부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12,700달러였는데 이것이 24,000달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child care credit도 역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론을 제기하는 측의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상원이 감세안을 통과시킨 직후에 진보계 언론인 뉴욕타임스가 사설을 게재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이 사설의 제목을 보면은 역사적인 세금 강도 A Historic Tax Heist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과격하고 강경한 톤을 싣고 있습니다. 이 사설은 10년 후에 모두 1조 4천억 달러의 국가 부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 중산층 근로자들이 세금을 통해서 우리가 갚아야 한다. 그리고 대신에 메디케어라든가 소셜 시큐리티라든가 또 다른 정부 프로그램들은 깎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1,30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의료보험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설은 또한 공화당의 거짓말은 더욱 대담해지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속임수가 사실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그 사실이라는 것은 의회와 트럼프가 정치 헌금자들에게 거대한 선물을 주고 나머지 국민들이 그 계산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라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지금 통과된 상원안, 하원안이 각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세금 조항이라든가 세율 분류, 기본 공제, 어린이 양육, 또 모기지 이자에 대한 공제, 의료비 공제, 대학 수업료 공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상원과 하원이 이 차이를 쉽게 조절하고 단일화를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를 하게 되고 그가 크리스마스 전에 이 단일안에 대해서 무난히 서명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12월 4일) 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각계를 강타하고 있는 미투 파문 속에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경에 빠뜨렸던 음담 패설 녹음 파일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녹음 파일 속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음담 패설을 나눴던 당사자인 유명 방송인이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녹음 파일에 담긴 대화 상대가 트럼프 대통령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됐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사과하고 탈의실에서 남자들끼리 주고받는 시시껄렁한 대화일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국장 재임 시 FBI의 명성이 누더기가 됐다고 혹평한 데 대해 당사자인 코미 전 국장은 물론 FBI 현직 요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FBI 요원협회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에 대한 반박 성명을 통해 FBI 요원들의 직무적 성실성을 의문시하는 발언은 순전한 거짓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쫓겨난 코미 전 국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기 원한다면서 FBI는 정직하며 강력하고 항상 독립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의 몸통으로 불려온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회의 전 보좌관의 기소와 관련해 정권 인수기에 그가 한 행동들은 합법적인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전 보좌관의 FBI 허위 진술을 알고도 그냥 넘어간 것은 사법방해에 해당한다는 등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플린 전 보좌관은 전날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출연해 유죄 답변 거래를 통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 고위 관계자로부터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을 접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선거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캐슬린 맥팔랜드가 의회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뮬러 특검 검사팀 조사도 받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맥팔랜드는 싱가포르 주재 미 대사로 지명된 상태입니다. 상원 정보위는 현재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최대 국정과제로 추진한 감세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최종 법안에 서명할 수 있게 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글을 통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됐고 이제 위대한 공화당 의원들은 최종 통과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상원은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법인세 대폭 감세를 포함한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라비니아 페스티벌과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객원 지휘자인 제임스 라빈이 성추행 의혹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그를 정직 처분했습니다. 그는 1985년을 전후해 3명의 남성 티네이저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헤어 공항 부근에 위치한 타운들이 오늘 항공기 소음 축소를 위한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 타운들의 결정에 따라 오헤어 공항 측이 활주로 사용 시간과 방향을 변경해 야간 소음을 축소한다는 안입니다. 그러나 이 안은 항공기 이착륙의 소음 공해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방안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완공되는 동서를 잇는 활주로가 완성될 경우 다시 소음 공해가 추가됩니다. 시카고 베어스가 7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어제 베어스는 약팀인 49ers를 만났으나 15대 14로 패했습니다. 시즌 전적 3승 9패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20에서 30마일 속도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63도, 밤 최저 31도입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리고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대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37도, 밤 최저 24도. 수요일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33도, 밤 최저 21도. 목요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더 떨어져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최고 29도, 밤 최저 16도입니다.